머나먼 미래, 고도로 발달된 과학 도술 시대, 모두가 도술을 다루며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으나 갑작스레 쳐들어온 두꺼비 괴물, 과학 도시를 괴멸시키기 시작했죠. 그런 와중 평화롭게 뿌셔뿌셔 제조 중인 꼬맹이가 있었으니 빠르게 구해준 뒤 다시 괴물을 상대하러 가는 히어로였죠. 그 히어로는 도시를 구한 영웅으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유명 도술학교의 개학일, 고작 영역 5짜리의 주밥 학생이 있었는데 양아치 일진 녀석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었으니 친구가 되어주겠다며 친구배를 요구하는 개또라이 새끼들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나가 떨어지는 양아치 새끼들, 바로 유명 가문의 먼치킨 아가씨가 남주를 보호해준 것. 모두가 우러러보는 돈의 최강 미소녀였지만 그 악수는 개뿔 보비를 지급하는 개또라이 남주였죠. 진짜 미친놈 아니야? 뭐 어쨌든 첫날이니만큼 분반을 위한 시험을 치르는데 바로 이 두꺼비 괴물을 공격해 영역을 측정하는 거. 호기롭게 공격하는 학생들이었지만 공격을 놓자 나가 떨어지는 학생들, 나가 떨어지고 천장에 박히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물론 그 와중에도 두각을 보이며 엘리트반에 입성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 두꺼비 괴물 과거에 난리쳤던 녀석 아니야? 그렇습니다. 단순 영역 측정용 분신인 줄 알았지만 사실 부활을 위해 영역을 모으고 있었던 이 녀석, 매년 신입생들에게 공격을 받으며 영역을 흡수했고 드디어 오늘이 부활의 날이었죠. 그리고 그 앞에 등장한 먼치킨 미소녀, 엄청난 기세로 공격을 하는데 그녀의 영역은 무려 2019점. 여신이라며 칭송받고 있던 중 영역 5짜리의 죽밥 남주가 입장합니다. 가볍게 쳐서 보통 반에 입성할 생각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보자 소스라치게 놀라는 괴물이었죠. 왜 남주를 보고 놀라는 거야? 사실 영웅은 개뿔 과거에 탈탈 털렸던 히어로, 마지막 마무리를 당하려던 순간 그를 구해준 건 뿌셔뿌셔를 떨어뜨려 개빡친 꼬마였으니 그 과거에 PTSD가 발현한 괴물이었죠. 가볍게 치는 남주였지만 타격과 동시에 카메라는 마비가 되었고 측정된 영역은 무려 9999999. 이거 세게 때린 것도 아닌데 이상하죠. 사실 죽은 척을 한 뒤 영체가 되어 도망가려는 괴물이었죠. 물론 영역 5짜리 죽밥 남주가 9999라니 믿지 않는 학생들이었지만 어찌저찌 엘리트반에 배정받는 남주였습니다. 첫날 수업은 영역을 이용한 소환기술, 각자 원하는 물건을 소환해보는데 벌써 영수를 소환할 수 있는 먼치킨 미소녀짱. 영수를 소환한다는 건 강력한 영역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어째 두꺼비 괴물을 소환해버렸다. 도망가려다가 소환당해 쌉당한 괴물이었고 급하게 조치를 취하는 선생님, 어쩌다 보니 귀여운 강아지 모습이 되어버렸죠. 근데 남주는 왜 저렇게 강한 거야? 그냥 태어날 때부터 미친놈이었던 남주. 수술실을 제 발로 걸어 나오질 않나, 도수를 이용해 물건을 다루질 않나, 5살 때는 초를 불다가 집을 태워먹을 뻔한 건 물론 친구들을 날려보내 홀라당 벗겨버리는 일은 일상 다반사였죠. 정부가 알게 되면 큰일 날 정도의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평범한 아이로 몰래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살 때 뿌셔뿌셔 때문에 두꺼비 괴물을 박살내버렸고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난다고 생각했던 부모님, 힘을 억제하는 연구에 들어갑니다. 덕분에 영역을 억제하는 금단을 만드는 데 성공. 보통 사람으로서 평온한 생활을 보낼 수 있었죠. 그래서 가볍게 쳐서 보통반에 들어가려고 했었구나? 한편 회장 선거가 한창이었던 학교, 그중 선거활동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건 미소녀짱이었는데 작은 빵빵한 유명 가문이었던 그녀였기에 매점을 통째로 결제해 간식을 뿌리며 표를 요구했으나 부정선거라며 거부감을 표시하는 학생들이었죠. 하지만 지금 당장 뿌셔뿌셔를 먹고 싶었던 남주, 모두가 거부감을 표시할 때 투표를 하고 과자를 받아갑니다. 그걸 계기로 훌륭한 언변을 보여주는 미소녀짱, 그 덕분에 투표를 하고 간식을 가져가는 학생들이었죠. 물론 아직 거부감을 표시하는 학생들이 있었기에 특수한 영역을 사용하는 미소녀짱, 그건 바로 매혹수를 사용해 신입생들을 포로로 만드는 거. 모든 게 계획대로였지만 어째 아까 봤던 남주가 없다.
보디가드에게 남주가 전해줬다며 금단을 받은 미소녀짱. 그냥 투표 한 번 했다고 과자를 받는 게 미안했던 남주였죠. 그것과는 별개로 유일하게 매혹술에 안 걸린 남주가 신경 쓰였고, 마침 미소녀짱을 보고 있었던 남주. 너 덕분에 과자 맛있게 먹었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던 그였지만 그녀가 알아듣기엔 너가 들고 있는 금단 먹으면 너한테 좋을 거다? 먹어줘라? 라고 이해하며 금단을 먹어버린 미소녀짱. 근데 저거 영역 억제하는 금단 아니야? 그렇습니다. 생각 없이 영역 억제하는 금단을 줬던 남주. 덕분에 그대로 매혹술이 풀려버렸죠. 그렇게 몸이 안 좋아진 그녀였고, 실수로 캔을 밟고 미끄러지는데 그걸 또 쌉간지나게 맞춰주는 남주. 이거 두근거리는 러브스토리의 시작이라던. 인 줄 알았지만 선생님의 호술에 그대로 넘어뜨린 남주였죠. 평생 남자아이들이 줄줄 따라다니기만 했던 미소녀짱. 왠지 모르게 남주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이거 설마 매혹술에 걸린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매혹술에 걸려버린 미소녀짱. 등교하자마자 남주에게 갑니다. 당연히 표식을 바로 발견한 남주. 술식을 풀어주기 위해 그녀에게 접근하는데 술식을 풀어주는 방법이 좀 스윗하다. 그 덕에 매혹술이 풀린 그녀였지만 진심으로 남주에게 반해버렸죠. 그때부터 아주 고삐 풀린 미소녀짱. 모두가 있는 앞에서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빠꾸 없이 남주를 노리는 그녀였지만 그녀 역시 암살범에게 노려지고 있었으니 물론 그걸 모를 리 없었던 남주였고, 눈빛 한 번으로 가볍게 제압해버립니다. 그런 상황을 알 리가 없었던 미소녀짱. 데이트하자며 쫄라댔으니 마침 선생님에게 호출을 받은 남주였고, 이때다 싶어서 빠져나오는데 그 빠져나오는 남주를 또 쫄래 따라가는 사랑에 빠진 소녀였죠. 돈의 최강민 소녀의 플로팅은 SNS에서 난리가 났고, 그 소식은 암살범들에게도 전해집니다. 한편 남주가 호출당한 이후 바로 과거에 구해줬던 요상한 머리의 히어로 드디어 찾았다며 무릎을 꿇고 스승이라 받드는 그였죠. 물론 남주의 힘을 아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빠르게 망각수를 사용합니다. 어쨌든 드디어 황금 같은 주말을 맞이했는데 어째 집 밖에 미소녀짱이 와있다. 물론 가기 싫었던 남주였지만 이미 비싼 금단으로 매수를 당한 부모님. 빨리 나가라고 부추겼으니 결국 어쩔 수 없이 데이트를 갈 수밖에 없었죠. 그와 동시에 수많은 언론사들은 물론 암살범들까지 움직입니다. 놀이동산에 들어와 조각상을 만지려던 중 이거 말이 되는 거냐? 그와 동시에 망각수를 사용하는 남주. 다시 데이트를 즐기는데 결국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고, 국룰의 대관람차에 타는 주인공들 불꽃놀이까지 빵빵 터트려주는데 그와 동시에 총을 빵빵 터트리려는 암살범들이 침입했으니 당장이라도 죽임을 당할 공포의 순간이었지만 친구는 보내달라며 앞으로 나오는 그녀였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지키는 모습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남주. 순식간에 둘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불꽃이 터지는 낭만 가득한 순간에 둘만의 비밀이라며 손가락을 내미는 그였죠. 야, 이건 뭐 결혼해야겠죠. 한편 미소녀짱을 죽이지 못해 난리가 난 암살주지. 대빡쳐서 말살령을 내리는 보스였죠. 로봇파리를 이용해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트 이후 더욱 빠져버린 미소녀짱. 교실에 들어가려던 중 어째 보디가드들이 둘러싸고 있다. 이유는 대놓고 보내진 말살령 때문이었죠. 그 말살령을 받은 인물은 100% 살해당하기에 보안을 강화합니다. 외부 지원은 물론 내부까지 완벽하게 설계. 개교일에 최고의 방어 조치라며 으스댔지만 암살 조직 입장에서는 줍밥보안이었으니 토든수를 사용해 가볍게 침입, 경비원들을 하나하나 처리하며 활로를 개책하는 셋째였죠. 그 다음은 독가스를 쓰는 둘째가 입장. 그야말로 대위기였지만 암살범 앞에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것까지 암살 조직의 계획. 진짜 노림수는 바로 은신한 첫째였죠. 이 개쌈 먼치킨 망치로 한 번에 날려버릴 심산이었습니다.
한편 뭔가 메시지를 받은 남주. 그건 바로 이전에 응모했었던 과자 이벤트. 과자에 미친놈인 남주는 이 상황에서도 수령하려 나섰고 얼떨결에 도망치던 둘째를 막습니다. 덕분에 둘째가 잡혀버렸고 정원에 있던 셋째 역시 괴물 두꺼비에 밥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남은 건 기모으고 있던 첫째였죠. 은폐수를 사용하고 있기에 안심하고 있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거는 남주. 니들 실패했으니 꺼지라는 얘기였는데 개빡쳐서 남주를 공격했지만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으니 결국 뭐 간단히 제압했죠. 근데 이러면 힘을 들키는 거 아니야? 응? 망각술 쓰면 돼. 덕분에 암살범은 영웅이 잡은 걸로 그에 휘말려서 부상을 당했다는 스토리가 되었죠. 남주 때문에 또다시 이상이 올라간 영웅이었습니다. 남주를 걱정한 미소녀짱은 스페셜 힐링 머신을 선물, 부상을 핑계로 학교를 쉬며 달달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병문안을 찾아온 친구들, 이번 역시 부모님의 점수를 따겠다며 바리바리 싸들고 온 그녀였죠. 물론 남주를 걱정하는 마음은 진짜였으니 남주가 실려갈 때 진심으로 글썽였습니다. 한편 그들이 온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바로 팔찌를 착용해 이뤄지는 영역시험, 꼭 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전언이었죠. 시험 방법은 팔찌를 착용한 뒤 영역을 모으는 거, 입학시험 때처럼 단순히 치는 것보다 어려운 기술이었죠. 전국 각지에서 시험이 치러졌고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건 바로 이 안경잡이. 무려 4,379점으로 1등을 달리고 있었죠. 물론 우리에게는 미소녀짱이 있다. 그녀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바보 듀오였고 바로 시험을 치르는데 무려 4,015점으로 2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남주의 차례. 눈에 띄지 않도록 가볍게 치를 생각이었지만 생각보다 조절하기 어려운 영역의 기운. 어쩔 수 없이 모은 영역을 다른 곳으로 빼내는데 그 영역의 양으로 행성 하나를 만들어버립니다. 진짜 개미쳤죠. 그리고 단숨에 1위로 진입하는데 무려 측정조차 할 수 없는 값이 나옵니다. 이거 개망한 거 아니야? 따라서 친구에게 부탁해 해킹을 시도하는데 1위에서 몰래 순위를 내릴 작정이었죠. 한편 그 시간 마찬가지로 해킹을 시도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새로운 1위가 궁금했던 안경잡이였고 시스템 오류인지 점수를 확인해보려 했던 거. 하지만 그런 와중 시스템 경보를 건드리며 아쉽게 무위로 돌아갑니다. 과연 이 1위의 자리가 어떤 스노우볼을 굴러올 것인가? 지금까지 선왕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